차가운 바람이 도시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며 공기 중에는 겨울 특유의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거리 양쪽 상점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반짝이는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도시의 어느 구석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바쁨과 초조함이 가득했고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화려한 상업활동과 크리스마스 축제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마리안나는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젊었을 때처럼 활기차지 않았고 세월의 흔적은 얼굴에 깊은 주름과 듬성듬성한 흰머리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도 마리안나는 일찍 일어나 낡은 손수레를 끌고 도시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간소하고 소박한 그녀의 노점에는 몇 개의 작은 나무 판자로 만든 테이블 위에 마리안나가 직접 만든 사탕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사탕 포장은 허름했지만 사탕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삶에 대한 그녀의 끈기와 손녀 루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손이 빨갛게 얼었지만 마리안나는 정성스럽게 사탕을 닫고 노점을 정리하며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마리안나는 70살이었고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된 노동은 이제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볼 때마다 마리안나는 마음속에서 힘을 얻어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루시는 마리안나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생계를 위해 오래전 고향을 떠났고 남편도 수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마리안나는 손녀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살인 루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유일한 보호자인 마리안나는 심신이 지쳐 삶의 무게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안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많은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지만 사탕을 파는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사탕 하나하나는 손녀와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녀의 증거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도시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고 상점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며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따뜻함, 가족, 그리고 단란함을 의미했지만 마리안나에게는 이 축제는 오히려 무력한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축제 장식으로도 쓸쓸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루시의 병세가 악화되어 마리안나는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했습니다. 거리에서 사탕을 팔아 얻는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언젠가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탕 좀 사세요. 마리안나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기대와 불안이 가득한 눈빛으로 반짝이는 사탕을 꼭 쥐고 누군가 걸음을 멈추고 사탕을 사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행인들은 그저 바쁘게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짙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쇼핑 목록과 휴일 계획에만 신경 쓸 뿐 외로운 노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리안나의 사탕 노점 옆으로는 가끔씩 손님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님, 아가씨, 사탕 하나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사탕이에요. 마리안나는 다시 한번 사탕을 팔려고 애썼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행인들은 여전히 바쁘게 걸어갈 뿐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안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점 옆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에 밀려오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행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축제의 흥겨움은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사탕을 팔며 삶의 고독과 냉혹함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안나는 포기하지 않고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루시의 병을 고칠 수 없고 그녀의 삶은 끝없는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위와 고독을 견디며 거리에 서서 작은 기회라도 잡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도심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거리의 네온 사인과 상점의 장식들은 화려한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층 빌딩에 있는 안토니오는 이러한 축제 분위기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무실의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음속에는 자신감과 차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산슈우세의 안토니오는 이 도시의 거물급 사업가 중 한 명으로 다국적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였지만 뛰어난 재능과 두려움 없는 도전 정신으로 현재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의 회사는 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그의 삶 역시 화려해졌습니다. 고급차, 별장, 개인 비행기, 호화 파티 등은 그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안토니오는 성대한 파티를 여러 업계 최고의 인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에게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사업 협력의 기회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주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때마다 그는 극도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고급 정장과 호화로운 집은 그의 높은 지위와 신분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토니오는 불안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활기가 예전과 같은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문제 때문인지 크리스마스가 가져다주는 가족에 대한 공허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파티를 열어야지.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니까. 그는 마치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러한 냉정함과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갑자기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안토니오의 시선이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창문 밖을 내려다보니 허약한 노파가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직접 만든 사탕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힘겨워 보였고 창백한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거리 양쪽에는 화려한 상점과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쇼핑몰이 있었지만 그녀의 노점은 눈에 띄지 않았고 주변의 화려함과 축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그 노파가 매일 거리에서 사탕을 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과 초라한 노점은 유난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마치 현대 도시의 상업 세계와는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안토니오의 마음속에는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그녀에게 거부감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쾌감 때문에 그는 노점을 자신의 세계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회사 앞에 있어서는 안 돼. 안토니오는 혼잣말을 하며 즉시 경비에게 전화를 걸어 노파를 쫓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그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을 둘러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노파는 그의 사업 앞에서 장사할 자격이 없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사회의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이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처럼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안토니오는 창문 밖으로 경비가 노파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오히려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파는 경비에게 쫓겨났고 노점도 철거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냉정한 이성적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뒷모습을 다시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죄책감이었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마도 노파의 얼굴에 드러난 무력한 표정이나 굴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버리고 스스로에게 이것은 단지 사업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노파와 그녀의 사탕 노점 뒤에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 즉 인내, 책임,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차가움과 무정함은 단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노파가 사탕을 팔며 보여준 인내심 뒤에는 끝없는 희생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낡은 창문 틈새로 불어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난로 옆 침대에 누워있는 루시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마리안나는 루시의 침대로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확인하며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루시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마리안나는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 약물 치료와 정기 검진이 필요했습니다. 병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손녀를 볼 때마다 마리안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고 몸도 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빨리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루시의 병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루시의 간절한 눈빛을 볼 때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리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만든 사탕을 작은 봉지에 담았습니다. 사탕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정교한 사탕을 만들려면 세심함과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세월과 추위의 손은 거칠어지고 약해졌지만 그녀는 정성을 다해 사탕을 만들어 거리에 내다 팔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수입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탕 하나하나가 루시의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시,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할머니가 돈 많이 벌어올게. 마리안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루시의 이불을 끌어당겨 덮어주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루시는 눈을 떠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나을 거예요. 마리안나는 감동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루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루시. 할머니가 널 낫게 해줄 거야. 할머니가 최선을 다할 거야. 마리안나는 마지막 사탕 봉지를 포장하고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 크리스마스는 예년과 달리 추웠습니다. 마리안나는 얇은 외투만 걸치고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탕을 팔지 않으면 루시의 약값이 또 밀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루시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약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안나는 손수레를 끌고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여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겠지만 그녀는 모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더 많은 사탕을 팔아
루시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축제 분위기가 곳곳에 가득했지만 마리안나의 사탕 노점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수레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사탕을 진열했습니다. 행인들은 바쁘게 지나가며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안나는 낡은 스카프로 몸을 감싸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이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다가오면 마리안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손님, 아가씨. 사탕 좀 사세요. 제가 만든 사탕 정말 맛있어요. 때때로 그녀는 사람들이 재빨리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좌절감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말을 되풀이하며 계속해서 사탕을 팔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단지 사탕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루시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노력은 루시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안나는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 있었던 다리는 아팠고 손에 든 동전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손가락의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차갑고 아팠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마다 병상에 누워있는 루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마리안나의 사탕 노점은 안토니오 회사 근처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고 무관심했습니다. 행인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며 그녀의 노점을 흘끗 볼 뿐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가끔 사탕을 사는 손님들은 대부분 지나가던 젊은이들이었고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탕 몇 개를 사고는 바로 떠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리안나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사탕이 화려하지도 않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작은 수입으로 손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삶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루시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리안나가 고개를 숙이고 사탕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길가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고 안토니오가 차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마리안나의 노점을 훑어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마리안나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부유한 사업가가 자신을 무시하고 심지어 다시 경비를 시켜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토니오는 지난번처럼 바로 경비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고 뭔가 망설이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안나는 고개를 들어 차 옆에 서 있는 안토니오를 보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사탕을 정리했습니다. 그 남자의 차가운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자신을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이미 이러한 차가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안토니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서 파시는 겁니까? 그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안나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차가운 표정의 안토니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제 손녀를 위해서요. 안토니오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리안나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왜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일까? 이 복잡한 감정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마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이 노파가 가진 것이 인간 본성에 더 가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리안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노점을 정리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오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안토니오는 고급 호텔 연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업계 유명 인사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가득했고 금빛 조명은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변 사람들과 잔을 부딪혔지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미소와 모든 건배가 마치 의미 없는 기계적인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앞의 유명 인사들을 보며 이 화려한 연애와 공허한 사교 모임의 염증을 느꼈습니다. 이 화려한 장소에서 그는 과거 자신이 노력했던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의 열정과 투지는 마치 이 공허한 쾌락에 침식당한 듯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추구하던 삶일까? 한편 마리안나는 여전히 차가운 거리에서 사탕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손은 빨갛게 얼었고 발걸음은 느리고 지쳐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시가 침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마리안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충분히 벌지 못하면 루시의 치료비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시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수입뿐이었습니다. 마리안나는 안토니오의 회사 앞 교차로에 도착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바쁜 행인들에게 무시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점 위에 사탕을 정리하고 최대한 따뜻한 미소로 행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탕 하나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사탕이에요. 마리안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인내심 있는 미소로 삶과 맞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행인들은 그녀의 노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이곳에 와서 추위와 고독을 견디며 루시와 작은 희망을 위해 사탕을 팔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사탕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길가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고 안토니오가 차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게 마리안나의 노점을 훑어보았지만 눈빛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습니다. 마리안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부유한 사업가가 또 자신을 무시하거나 경비를 시켜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토니오는 지난번처럼 바로 경비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고 망설이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안나는 고개를 들어 차 옆에 서 있는 안토니오를 보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안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여 사탕을 정리했습니다. 이 남자의 차가운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자신을 위해 뭔가 해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이러한 차가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려는 순간 안토니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탕을 만드시는군요. 왜 여기서 파시는 겁니까? 차가운 말투였지만 약간의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마리안나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차가운 표정의 안토니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손녀를 위해서입니다. 안토니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리안나를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왜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일까? 복잡한 감정은 그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마치 그의 삶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마주한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이 노파가 가진 것이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안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노점을 정리하고 다음 장소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오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노력은 그에게 큰 감동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그는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데 익숙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박한 선량함과 강인함을 진정으로 이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마리안나는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후회 없는 희생으로 약한 가족을 묵묵히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안토니오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차갑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노파의 강인함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그녀를 도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분을 회사로 데려오도록 준비해줘. 그분과 할 이야기가 있어. 다음 날 아침 마리안나는 집에서 사탕을 정리하며 다시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약해진 몸 때문에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마리안나의 불안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에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면 루시의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누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낡은 집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안토니오 씨의 비서입니다. 안토니오 씨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그 업계의 거물이 자신과 같은 길거리 노점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토니오 씨라고요? 마리안나는 확신할 수 없다는 듯 그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안나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가 왜 갑자기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번 기회가 자신과 루시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 날 마리안나는 약속대로 안토니오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손녀 루시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루시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들어서자 강렬한 기운과 차가운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로비에서 안토니오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안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의 차가운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안토니오의 눈빛에 미안함과 회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안토니오는 의자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긴장됐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안토니오 씨, 저를 찾으셨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차갑게 대하면 안 됐었는데 저는 제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루시를 위해 뭔가 하고 싶습니다. 마리안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안토니오는 자신의 호화로운 별장 창가에 서서 밤이 되어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불빛이 환한 상점과 식당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호화로운 장식은 이러한 요란한 축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안토니오의 기분은 가벼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알 수 없는 무거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모습이 자꾸만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마리안나의 말없는 인내와 손녀에 대한 사랑은 그가 가장 마음 놓고 있을 때 불쑥 나타나곤 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걸까?